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음에 관한 거와 함께 종묘로 한번 건너가 봐요. 삶과 죽음의 자연의 한 편린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분들이 죽음의 공간을 장식하는 거가 종묘예요. 봐라, 북한산에서 저쪽 끝이 비봉이거든. 이게 종묘라고 하는 건물 있잖아. 아, 저건 대박이야, 진짜. 와, 저 건축물 뭐야? 야, 이게 또 가을이 되면 이렇대. 어머, 나 한 번도 안 가본 거 같아. 안 가봤겠죠. 가본 인생보다 안 가본 인생이 많더라고, 종묘에. 종묘를 가봐야겠다. 되게 멋있다. 꼭 가봐야 돼. 꼭 가봐야 돼. 근데 종묘하고 사직이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종묘와 사직을 뭐 어찌 하시려고. 네. 어. 그게 무엇을 뭔가요, 얘기하는가? 정확하게? 저 종묘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한 나라를 움직이려면은 그 움직이기 위한 국가의 이념이 있어야 돼요. 유식하게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 근대 국가로 들어오기 전에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거는 종교예요. 그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인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서양과 동양의 고대 중세를 유지해온 이데올로기는 기독교와 불교예요. 근데 14세기에 건국을 해놓은 이 유교 국가는 이념이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이나 교회당이 있는 게 아니고 유교 국가에 맞는 종교 시설, 그것이 종묘와 사직이에요. 유교가 뭔지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유교 공자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한 거죠. 불교는 석가모니 가르침이고 네.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공자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도덕률에서부터 사회윤리까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 그게 유교고, 이제 조선 왕조가 불교를 배척하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 새로운 걸 만들었죠. 그거에 입각하면은 지금 딘딘이 얘기한 처럼 종묘와 사직, 좌묘 우사라고 그래. 왼쪽에는 종묘가 있어야 되고 오른쪽엔 사직이 있어야 돼. 그것이 종묘와 사직이에요. 사는 땅이고 직은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직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야. 이 땅이 풍요롭게 되고 곡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는 사직에서 하는 거고, 종묘는 태조 이성계 이래로 역대 왕의 영혼을 모시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시면은 동구릉에다가 모셨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그분의 위패 신주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서 박스에다 이렇게 떼갖고 그 혼을 모셔놓은 집을 모시는 게 종묘. 여기에 19개의 방이 있거든요. 이 19개 방마다 태조, 태종, 세종, 성종 이렇게 다 그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왕은 27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럼 남은 분은 어디로 갔는가? 새로 건물 지어. 압축 파일로. 여기는 역대 왕 중에서 오랫동안 치적을 해서 업적을 남긴 분만 모시고 그렇지 않고 일찍 죽은 분, 뭐 단종이니 인종이니 예종, 경종 이런 분들은 옆에 영영전이라고 별도의 공간으로 모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왕 순종이 들어가니까 제19실이 딱 찼어. 그리고 영영전에서는 영칠왕이 들어가니까 제16실이 딱 찼어. 왕조는 거기에서 끝나고 종묘의 정전과 제실도 운명적으로 이제 더 있어도 모실 공간은 없었어요. 근데 이 종묘 건축이 저기에서 저 끝까지가 117m야. 오, 그렇게 커요? 이 앞에 딱 들어섰을 적에 오는 그 위험. 엄숙하면서도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죠. 더군다나 이 집은 우리나라를 찾아온 서양 건축가들은 전부 이 종묘에 감동을 해요. 진짜 끝내주는데. 프랑크 겔이라고 알죠?
저 빌바오의 구겐하임 금속을 저렇게 많이 쓰고 형태는 괴이하고 아주 파격적인 건축으로 유명한 저 프랑크 게리가 두 아들과 며느리 둘 6명의 가족 여행을 서울의 종묘를 보러 가자 하고서는 왔어. 이분이. 아니 세상에. 저렇게 위대한 사람도 가족 여행으로 오는데 우리는 근데 눈앞에 있는데 가지도 않았네. 그러니 참 희한하지 않아? 아주 미니멀하고 심플한 건축을 하는 사람이 감동했다면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건물을 하는 사람이 이 종묘를 보고서 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고요한 공간을 보기가 힘들다. 있다고 한다면 아덴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있을까? 이 종묘 건축에서 제일 감동적인 것은 저 건물보다도 이 월대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 축대 있잖아요. 이 월대가 우리 가슴 높이에서 전개되거든. 그러니까 계단을 밟고 올라간 다음에 저기서 가게 돼 있죠. 뭔가 예의를 차리면서 가는 느낌이에요. 그 엄숙하면서도. 근데 그 프랑크 게리가 가족하고 왔을 적에 그 안내원이 저 위에 월대에 올라가셔도 되는데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조금 더 있다가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애한테 이 얘기가 얘야 이 건물은 여기서 볼 때와 저 위에서 볼 때 장면은 극적으로 달라진다. 너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이 건물을 즐기렴 그랬어. 우리나라를 찾아온 서양 건축가들은 전부 건축으로 이와 같이 엄숙한 공간을 만든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예찬을 보냈어요. 이 종묘 사진을 누가 가장 잘 찍었는가? 내가 딱 꼽은 건 배병우. 배병우 사진이에요.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라는 말을 썼어요.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고 위대한 감정은 시끄러운 게 아니다. 조용한 위대, 조용한 위대. 그러니까 명작은 그것이 갖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 미학이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이 유래는 어디 있는가 그런 거를 따지는데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오는 감동을. 진짜. 이런 건축물이 서울에 한 5개만 더 있었어요. 아니 하나만 있어도 네. 돼. 그렇게 욕심이 많아. 생각이 군 걸 5개 있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마음을 말이야.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도 감상하고 싶어서 자꾸 이러는데 걸어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보라고 노는 것이 아니라 못 보고 여기서 살아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규정을 해놓은 거가 국조 오례의라고 하는 책을 그 세종 때부터 해서 이렇게 편찬했어요. 국조, 나라의 5가지 예의에 관한 것으로 국가에서 치르는 저 의식은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에요. 그 5가지가 길례, 가례, 흉례, 군례, 빈례 이렇게 5가지인데 쉬운 거부터 하면은 빈례는 외교 사절이 왔을 적에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 그다음에 군례는 국군 의장대, 군사 사열. 그다음에 흉례는 장사 지내는 거. 가례는 결혼식. 예. 그리고 길례라고 아주 길하다, 흉한 게 아니라 길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길례가 바로 종묘 제례예요. 종묘 제례는 제사가 아니라 조상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의식을 해놓는 것이 종묘 제례. 1년에 4번 추나 추동으로 지냈는데 지금은 봄, 가을로만. 저희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5월 첫째 일요일은 무조건 해요. 여기에 동원되는 제사 지내는 그 인원이 전주시 종친의 대동종회학원에서 500명이 그 각 신실마다 가서 그걸 해놓는데
이때 연주되는 음악을 작곡한 분이 세종대왕. 아니 작곡이요? 작곡을 했죠. 못하시는 게 없는 못하는 게 없었어. 이 작곡 정도가 아니라 악기의 절대음감인데 저걸 뭐라고 그래요? 편경이라고 그러지? 네. 편경을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저 병석이라고 하는 대리석이 없어서 중국 걸 갖다 썼어요. 그런데 박연이 들어봤지? 네. 우리 아을 좀. 박연이 저 경석을 발견해서 싹 쓸어가지고 드디어 우리도 만들어가지고 경석을 해서 시연을 하는데 세종대왕이 잘 만들었다. 그런데 위에서 이치금이라고 하는 소리가 약간 둔탁한 느낌이야. 난다. 그게 무슨 까닭이냐. 그래서 박연이 가서 봤더니 저 경석을 쓸 적에 먹줄을 쳐가지고서 쓸었는데 그것만 이치금만 먹줄이 남아있더래요. 아, 대박. 그래서 그 먹줄을 깎아가지고 다시 치니까 이제 됐다고. 어머나. 절대음감이지. 절대음감이죠. 대박.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놈을 매우 쳐라. 음악을 작곡하는데 지금 저 성균관에서 하는 문묘제례악은 그 중국에서 온 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 말씀이 조상들이 평소에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은 다음에 중국 음악 틀어놓으면 그게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겠냐. 우리는 우리 음악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정대업과 보태평 둘을 작곡을 하는데 실록에 나오기를 세종대왕께서 지팽이로 땅을 치고 장단을 치며 하루 만에 작곡했다. 하루 만에. 한번 들어볼까? 네. 네. 예, 들어봐. 종묘제례악에서. 서양 음악을 전공한 이건용 전 한예종 총장이 작곡가인데 서양 음악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적에 놀라움이 이 노래는 여기에는 화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박자와 리듬 그것도 서양 음악으로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다. 이게 뭐냐? 이게 우리의 미학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때 이제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걸 팔일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봉을 가지고서 춤추는 거죠. 88이 64명이 줄을 쳐가지고서는 곤봉치도 하듯이 촥 혹시 이 안무도 아니 이 안무는 본래부터 세종대왕. 내려온 거가 있어요. 네. 이 종묘제례는 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첫 번째로 등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는 많은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이집트에 가면은 하세슈트 장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신전들이 있지만 신전과 제례가 함께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같이 유네스코 등재된 거예요. 5대 궁궐이 빛나면서도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궁궐 하나 더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을 있는 거죠.